통의 전화가 대한민국 화장품 업계를 뒤흔들었습니다. 회장님, 이번 분기 매출이 또 신기록을 달성했습니다. 하지만 강민호 회장의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국내 최대 화장품 제조회사 뷰티코리아의 수장이자 맨손으로 시작해 연 매출 수천억 원의 제국을 일으킨 입지전적인 인물. 그러나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또 신기록이라. 강민호는 전화를 끊고 나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시내의 화려한 야경이 어느 때보다 쓸쓸해 보였죠. 10년 전 이혼한 후 혼자 살아가는 그에게 성공은 더 이상 기쁨을 주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위해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건지 가끔 자신도 모를 때가 있었거든요. 강민호의 성공 스토리는 전설처럼 회자되었습니다. 30년 전 작은 화장품 원료 도매업으로 시작해서 지금의 뷰티코리아를 만들어낸 것이죠. 초기에는 직원이 5명도 안 되는 작은 사무실에서 시작했지만 그의 뛰어난 사업 감각과 끈질긴 노력으로 회사는 나날이 성장했습니다. 특히 한국 여성들의 피부에 맞는 화장품 개발에 집중하면서 큰 성과를 거두었죠. 하지만 성공의 뒤편에는 그만큼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사랑, 가족, 그리고 젊은 시절의 꿈들을 모두 사업 성공이라는 재단에 바쳤던 것입니다. 오늘도 그는 텅 빈 최고층 사무실에서 혼자 야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회사 사무실의 벽에 걸린 각종 표창장과 감사패들이 무색하게 느껴질 때가 많았습니다. 오전 8시 30분 강민호는 평소와 같이 정확한 시간에 본사 연구소에 도착했습니다. 50대 후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의 걸음걸이는 여전히 힘차고 단호했습니다. 네이비 정장에 반짝이는 가죽 구두, 예리한 눈빛은 모든 직원들로 하여금 긴장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죠. 강민호의 하루 일과는 언제나 연구소 점검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신제품 하나하나의 품질까지 직접 확인하는 것이 그의 철칙이었거든요. 회장님께서 오십니다. 연구소장 김 박사가 작은 목소리로 연구원들에게 알렸고 순식간에 연구소 내부의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평소보다 더 바쁘게 움직이는 연구원들의 모습과 더욱 집중하는 눈빛들. 강민호의 존재감은 이곳에서도 절대적이었죠. 그는 천천히 화장품 제조 라인을 따라 걸으며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각종 원료들이 정밀한 기계들을 통해 크림, 로션, 립스틱으로 변해가는 과정부터 색깔별로 분류되어 포장되는 마지막 단계까지 강민호의 시선은 놓치는 것이 없었습니다. 기계들이 돌아가는 규칙적인 소리와 연구원들이 작업하는 소음이 어우러져 연구소 특유의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었죠. 강민호는 이 모든 것을 자신이 일궈낸 것에 자부심을 느끼면서도 왜인지 모를 허전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성공했지만 진정으로 소중한 것은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거든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포장 라인 끝쪽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콧노래 소리가 강민호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죠. 처음에는 기계 소음에 묻혀 잘 들리지 않았지만 점점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 멜로디가 뚜렷해졌습니다. 라라라 라라라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자. 생산직 직원이 화장품을 박스에 포장하면서 무심코 흥얼거리고 있는 노래였습니다. 그 직원은 낡은 작업복을 입고 있었고 손목시계 대신 저렴한 플라스틱 시계를 차고 있었죠. 점심시간이 지났는데도 계속 일하고 있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모두 휴게실에서 쉬고 있는 시간이었거든요. 그녀는 도시락 하나를 작업대 옆에 놓고 일하면서 급하게 몇 숟가락씩 떠먹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강민호의 온몸에 찬 기운이 흘러내렸죠.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고 숨이 막힐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멜로디는 강민호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노래였기 때문입니다. 30년 전 의대생이었던 자신이 첫사랑 윤서연과 함께 만들었던 바로 그 노래였거든요. 세상에서 단 2사람만이 알고 있던 특별한 멜로디를 지금 낯선 여자 직원이 부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럴 수가. 강민호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 노래는 자신과 서연만의 비밀이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이 알고 있을 수 있을까요?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서연이 다른 사람에게도 그 노래를 들려준 것일까? 아니면 우연의 일치일까?
하지만 멜로디가 너무도 정확했습니다. 심지어 리듬과 박자까지 완벽하게 일치했거든요. 강민호는 조용히 그 여자 직원에게 다가갔습니다. 마음이 쿵쾅거려서 자신의 심장 소리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들릴까 봐 걱정될 정도였죠. 여자 직원은 강민호가 다가오는 것도 모른 채 계속해서 그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습니다. 명찰을 보니 이수빈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죠. 젊고 총명해 보이는 얼굴이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특히 옆모습이 누군가를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았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이수빈의 손이 거칠어져 있었고 작업복도 몇 번이나 세탁해서 색이 발해 있었습니다. 신발도 낡았고 머리핀도 저렴한 것을 사용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녀의 작업 솜씨는 다른 직원들보다 훨씬 정교했고 포장 속도도 빨랐습니다. 제품 하나하나를 정성스럽게 다루는 모습에서 책임감이 느껴졌어요. 30년 전 강민호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서울의 한 의과대학에 다니는 평범한 의대생이었죠. 학비를 벌기 위해 밤에는 과외를 하고 낮에는 강의실에서 졸음과 싸우며 공부하는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그때 강민호에게는 지금처럼 여유로운 생활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낡은 운동화에 몇 번이나 기워 입은 청바지, 그리고 어머니가 떠주신 목도리 하나가 전부였죠. 의대 생활은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학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 밤낮으로 일해야 했고 공부할 시간도 턱없이 부족했죠. 동기들은 대부분 유복한 집안 출신이어서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었지만 강민호는 다른 일들에 신경 쓸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특히 어머니의 병원비까지 걱정해야 했기 때문에 경제적 압박감이 상당했죠. 그런 강민호에게 운명 같은 만남이 찾아왔습니다. 대학교 중앙도서관에서 해부학 과제를 하던 중이었죠. 옆자리에 앉은 음대 학생이 조용히 콧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는데 그 목소리가 너무나 아름다워서 강민호는 공부에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학생의 이름이 바로 윤서연이었습니다. 음대 성악과 학생으로 강민호와 같은 또래였죠. 죄송한데 방금 부르신 노래 제목이 뭔가요? 용기를 내어 말을 걸었을 때 그 학생이 고개를 들어 강민호를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강민호의 심장이 멈춘 것 같았죠. 맑고 깊은 눈동자와 환한 미소 그리고 따뜻한 목소리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아, 이거요? 그냥 제가 즉흥적으로 만든 멜로디예요. 공부하다가 지루할 때면 자주 흥얼거리거든요. 첫 만남부터 두 사람은 서로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며칠 후 두 사람은 함께 그 멜로디에 가사를 붙여 완전한 노래로 만들었죠. 우리만의 특별한 노래로 간직하자. 서연의 제안에 강민호도 기꺼이 동의했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노래는 두 사람만의 비밀이 되었습니다. 라라라 라라라 언젠가 우리 꿈이 이루어질 거야 함께라면 두렵지 않아 단순하지만 아름다운 가사였죠. 실례합니다. 강민호의 목소리에 이수빈이 깜짝 놀라며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회장이 자신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자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죠. 아, 회장님. 죄송합니다. 일하면서 노래를 불러서. 이수빈은 허둥지둥 도시락을 숨기며 인사를 했습니다. 생산직 직원이 점심시간에 작업장에서 밥을 먹은 것이 들킬까봐 걱정되었거든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다만. 강민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어떻게 물어봐야 할지 고민이 되었거든요. 너무 직접적으로 물어보면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다고 돌려서 말하면 원하는 답을 얻기 어려울 수도 있었습니다. 방금 부르던 노래 어디서 들었습니까? 강민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나고 있었습니다. 네? 아, 그냥 어릴 때부터 알고 있던 노래입니다. 어머니가 자주 불러주셨거든요. 순간 강민호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머니가 불러주었다는 말과 그 익숙한 얼굴 윤곽이 어디선가 본 듯한 느낌을 주었거든요. 특히 이수빈이 말할 때의 표정이나 손짓이 서연과 비슷한 면이 있어서 더욱 의심스러웠습니다. 어머니가. 강민호는 이수빈의 얼굴을 다시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눈매와 코, 입술의 모양이 어딘지 모르게 익숙했습니다. 특히 웃을 때의 모습이 누군가를 닮아 있었죠. 혹시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갔지만 감히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노래와 닮은 외모, 그리고 나이까지 계산해보니 너무나 우연의 일치가 많았습니다. 이수빈은 강민호의 당황한 모습을 보며 더욱 위축되었습니다. 혹시 자신이 뭔가 잘못했나 싶어서 말이죠. 회장님, 혹시 제가 업무 시간에 노래를 불러서 문제가 된 건가요? 앞으로는 절대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 일자리를 잃을까봐 하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이 일자리가 아니면 생활비를 벌 방법이 마땅치 않았거든요. 아니에요, 전혀요. 오히려. 강민호는 이수빈의 초라한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려왔습니다. 낡은 작업복, 거칠어진 손, 그리고 두려워하는 표정까지. 만약 정말 자신의 딸이라면 이렇게 힘들게 살게 해서는 안 되는데 말이죠.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더 많은 정보가 필요했어요. 강민호는 급하게 이수빈의 명찰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수빈 씨 혹시 어머니 성함이? 하지만 강민호는 말을 끝까지 잇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기 때문이었죠. 만약 정말 그렇다면, 만약 자신이 생각하는 그것이 맞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죄송하지만 급한 일이 생겨서. 강민호는 황급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걸음걸이가 평소와 달리 불안정했고 손은 계속해서 떨리고 있었죠. 30년 전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서연과 함께 만든 그 노래가 어떻게 다른 사람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사무실로 돌아온 강민호는 의자에 주저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공장의 모습이 평소와 다르게 느껴졌죠. 그 노래가 계속해서 머릿속에 맴돌았고 이수빈이라는 여자 직원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특히 그녀가 두려워하던 모습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왜 그렇게 일자리를 잃을까봐 걱정하는 것일까요? 다음 날 아침 일찍 강민호는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인사팀장을 불렀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이른 시간이었지만 급한 마음을 참을 수가 없었죠. 밤새 뒤척이며 생각해봐도 그 노래의 정체를 알아내지 않고서는 마음이 편치 않았거든요. 이 팀장, 생산부에 근무하는 이수빈 직원에 대해 알아보고 싶습니다. 이수빈 직원 말씀이십니까? 네, 바로 자료를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인사팀장 이민수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회장의 지시에 곧바로 따랐습니다. 회장이 평범한 생산직 직원에게 관심을 보인다는 것이 이상하긴 했지만 이유를 묻기는 어려웠죠. 게다가 강민호의 표정이 심상치 않아 보였습니다. 얼마 후 이수빈의 인사기록부가 강민호의 책상 위에 놓였습니다. 강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펼쳐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수빈 고등학교 졸업 경기도 성남 출신이라고 되어 있었죠. 학력란을 보니 대학교 진학을 하지 않았더군요. 아마 경제적 사정 때문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가족관계란을 보는 순간 강민호의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양부 이정호 생모미상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생모가 미상. 강민호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더 자세히 살펴보니 해외 임양 후 국내 재임양이라는 기록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상했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나서 해외로 임양을 간 후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 것일까요? 특이사항란에는 생활고로 인한 야간 아르바이트 겸업 신청서 제출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강민호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또 다른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뜻이었거든요. 그 어린 나이에 혼자서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니. 만약 정말 자신의 딸이라면 이런 고생을 시켜서는 안 되는데 말이죠. 강민호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맡기며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생모가 미상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동시에 왜 성이 다를까 하는 의문도 들었죠. 강민호는 다시 서류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임양 관련 서류를 보니 출생 시기가 서연과 헤어진 지 정확히 9개월 후였습니다. 너무나 정확한 타이밍이었죠. 이 팀장 이수빈 직원과 직접 면담을 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너무 부담 주지 않는 선에서 말입니다. 네, 회장님. 언제쯤 원하십니까? 내일 오후에 시간을 내서 잠깐 만나보고 싶습니다. 강민호는 조심스럽게 접근하기로 했습니다.
너무 성급하게 굴면 오히려 진실을 알아내기 어려울 수 있었거든요. 그날 밤 강민호는 집에서도 계속 이수빈 생각만 했습니다. 서연과의 추억들이 하나둘씩 떠올랐죠. 특히 그들이 함께 만든 그 노래가 계속해서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라라라 라라라 언젠가 우리 꿈이 이루어질 거야. 그때는 정말 행복했었는데. 왜 그렇게 헤어져야 했을까요? 만약 그때 용기를 내서 서연의 가족들과 맞섰다면 어땠을까 하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다음날 오후 강민호는 회의실에서 이수빈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직원과의 개별 면담 따위는 관심도 없었지만 오늘은 달랐죠. 손에 땀이 날 정도로 긴장되었고 무엇부터 어떻게 물어봐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약속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이수빈 직원이 왔습니다. 이 팀장의 안내로 이수빈이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어제 공장에서 봤을 때보다 훨씬 긴장한 모습이었죠. 평소 작업복 대신 깔끔한 셔츠를 입고 왔지만 그것도 저렴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머리도 단정하게 정리했지만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어요. 앉으세요.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강민호가 온화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이수빈은 여전히 경직된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혹시 제가 무슨 실수를 했나요? 아니면 문제가 있었나요? 이수빈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 일자리를 잃으면 안 된다는 절박함이 느껴졌죠. 아니에요. 전혀 문제 없습니다. 다만 어제 공장에서 들었던 노래가 궁금해서 잠깐 이야기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노래요? 이수빈은 더욱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장이 자신의 콧노래 때문에 따로 면담을 요청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네, 정말 아름다운 멜로디였어요. 어디서 배우신 건가요? 강민호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물어보려 했지만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이수빈은 그런 강민호의 모습을 보며 더욱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냥 어릴 때 어머니가 자주 불러주셨던 노래입니다. 특별한 건 아니고요. 어머니께서 자주 불러주셨다고요? 혹시 그 노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신 적이 있나요? 누가 만든 곡인지 아니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강민호의 질문이 점점 구체적으로 들어가자 이수빈은 경계심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왜 회장이 자신의 어머니와 노래에 대해 이렇게 자세히 묻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그날 밤 이수빈은 집에 돌아와서 양아버지 이정우와 저녁을 함께 했습니다. 작은 원룸에서 둘이 함께 사는 그들의 저녁 식탁은 소박했습니다. 반찬도 몇 가지 안 되었고 밥도 전기밥솥이 아닌 냄비에 지은 것이었죠. 하지만 두 사람에게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아빠, 오늘 회사에서 이상한 일이 있었어. 무슨 일인데? 이정우가 관심 있게 물었습니다. 이정우는 50대 중반의 남자로 택시 운전을 하며 수빈이와 함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몸이 많이 아파서 요즘은 일하는 날이 줄어들고 있었죠. 회장님이 저를 따로 불러서 제가 부르던 콧노래에 대해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이정우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굳어졌습니다. 그가 평생 숨겨왔던 비밀과 관련된 이야기였기 때문이죠.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고 젓가락을 놓았습니다. 그 노래가 뭔데? 엄마가 어릴 때 자주 불러주던 그 노래예요. 아빠도 아시잖아요. 라라라 하면서 부르던 그 노래 말이에요. 이정호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진실을 말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거든요. 이수빈이 성인이 되어 사회생활을 하고 있으니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수빈아.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빠가 너한테 할 말이 있다. 뭔데요, 아빠? 이수빈은 아버지의 심각한 표정을 보며 궁금해했습니다. 이정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너의 생모에 대해 아빠가 알고 있는 것들이 있어. 이수빈은 놀라며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지금까지 생모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거든요. 단지 어릴 때 돌아가셨다는 말만 들어왔을 뿐이었죠. 정말요? 제 친엄마에 대해서요.
이수빈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오랫동안 궁금했던 자신의 뿌리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이정우의 표정은 무거웠습니다. 이야기가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아빠가 젊었을 때 윤서연이라는 재벌집 따님의 집에서 운전기사를 했었단다. 서연 씨는 어릴 때부터 나를 정말 잘 따랐어. 다른 집 사람들과는 달리 항상 고마워하고 예의 바르게 대해주셨거든. 이수빈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윤서연이라는 이름이 어딘지 낯설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서연 씨가 대학교에 다니면서 강민호라는 가난한 의대생과 사귀게 되었어. 지금의 그 회장님 말이야. 이수빈은 깜짝 놀라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정말요? 엄마가 회장님과 사귀셨던 거예요. 그렇단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야. 이정우는 계속해서 30년 전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서연 씨 부모님은 그 관계를 극렬히 반대했지. 재벌가 딸이 가난한 의대생과 사귄다는 것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했어. 집안의 체면이 깎인다면서 말이야. 이수빈은 숨을 죽이고 아버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마치 드라마 같은 이야기였지만 이것이 자신과 관련된 실제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서연 씨 부모님은 정말 냉정했어. 민호 씨를 만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서연 씨를 집에 가둬두기도 했지. 그때 서연 씨가 나한테 몰래 편지를 전해달라고 부탁하기도 했어. 내가 중간에서 연락책 역할을 했던 거야. 이정우의 목소리가 무거워졌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강제로 미국 유학을 보내기로 결정했단다. 내가 그때 서연 씨를 공항까지 태워다 드렸어. 그날의 일이 아직도 생생해. 서연 씨가 얼마나 슬퍼하셨는지. 이정우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릴 때부터 봐온 아가씨의 아픔이 자신의 아픔처럼 느껴졌었거든요. 그런데 이정우가 말을 멈췄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하려니 목이 메었거든요. 그런데 뭐예요, 아빠? 이수빈이 조급하게 물었습니다. 서연 씨가 임신한 상태로 미국에 갔단다. 민호 씨의 아이를. 하지만 그 사실을 부모님께도 민호 씨에게도 말하지 않았어. 이수빈은 충격을 받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죠. 그래서 제가? 그래. 서연 씨는 미국에서 너를 낳았지만 혼자 키울 수 없는 상황이었어. 재벌가 딸이 혼자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그 시절에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거든. 더욱이 부모님께 들키면 큰일이 날 상황이었고. 그래서 입양을 보냈는데 그게 바로 너였단다. 이수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강민호 회장님이 제 친아버지라는 말씀이세요? 그렇단다. 하지만 민호 씨는 아직 모르고 계실 거야. 서연 씨가 임신 사실을 알리지 않고 떠났거든. 이정우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연 씨는 민호 씨의 앞길을 막고 싶지 않았던 거야. 이미 집안에서 반대하는 상황에서 임신 소식까지 알리면 민호 씨가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지. 그분은 항상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분이셨어. 이수빈은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럼 아빠는 어떻게 저를 키우게 되신 거예요? 몇 년 후 서연 씨로부터 연락이 왔어. 너를 입양한 미국 가정에 문제가 생겨서 다시 입양을 보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고. 그때 서연 씨가 나한테 부탁했지. 서연 씨는 말씀하셨어. 정호 아저씨만이 제가 믿을 수 있는 분이에요. 부디 제 아이를 지켜주세요 라고. 어릴 때부터 나를 따르던 그 아가씨가 그렇게 간절히 부탁하는데 어떻게 거절할 수 있겠어? 이정호의 목소리에는 그때의 감정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저한테 그 노래를 가르쳐 주신 거였군요. 이수빈이 깨달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서연 씨는 너를 맡기면서 이 노래를 꼭 가르쳐 달라고 했어. 언젠가 이 노래를 통해 너와 내 아빠가 만날 수도 있을 거라고 했지. 그때는 무슨 말인지 잘 몰랐는데 지금 보니 정말 그렇게 된 것 같구나. 이정우는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너를 데려와서 키우면서 정말 행복했어. 너는 아빠에게 생의 의미를 가져다 준 소중한 딸이야.
비록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너는 내 진짜 딸이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사랑이 묻어났습니다. 다음 날 이수빈은 회사에서 강민호를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이수빈이 먼저 말을 걸었죠. 하룻밤 사이에 모든 진실을 안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기쁨과 슬픔, 원망과 그리움이 모두 섞여 있었거든요. 회장님,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강민호는 이수빈의 달라진 분위기를 감지했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단호한 표정을 짓고 있었거든요. 회장님께서 제 생모를 아시는 것 같은데. 맞나요? 강민호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습니까? 양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윤서연. 그분이 제 친어머니라고요. 그리고 회장님이. 이수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친아버지시라고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30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결국 진실이 밝혀진 것이었죠. 강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수빈아. 정말 미안하다. 몰랐어. 정말 몰랐어. 저도. 지금까지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몰랐어요. 하지만 이제 알게 되었네요. 이수빈도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아버지 없이 살아온 것에 대한 서운함과 동시에 아버지를 만났다는 기쁨이 교차했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직 아버지라고 부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당연해, 수빈아. 천천히 받아들이면 돼. 하지만 한 가지만 약속해줘. 다시는 혼자 힘들어하지 마라. 강민호의 목소리에는 아버지로서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 어머니를 찾아보자. 서연이를 만나야 해. 우리 모두 함께. 그날부터 강민호는 사립탐정을 고용해 윤서연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30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지만 다행히 서연의 행적을 추적할 수 있었죠. 일주일 후 드디어 중요한 단서를 찾았습니다. 회장님, 윤서연 씨를 찾았습니다. 탐정의 전화를 받은 강민호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서연 씨는 10년 전 미국에서 이혼하신 후 한국으로 돌아오셨습니다. 현재 서울 서초구에서 작은 음악학원을 운영하고 계세요. 음악학원이라고요? 네, 서연 음악학원이라는 이름으로 운영하고 계시는데 주로 어린이들에게 피아노와 성악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강민호는 서연이 여전히 음악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강민호와 이수빈은 함께 서연의 음악학원을 찾아갔습니다. 작은 건물 2층에 위치한 학원은 그리 크지 않았지만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오는 따뜻한 곳이었죠. 어머니가 정말 여기 계실까요? 이수빈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 이제 곧 만날 수 있을 거야. 문을 열고 들어서자 한 여성이 아이들에게 피아노를 가르치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강민호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죠. 비록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 우아한 자세와 따뜻한 미소는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머리에는 흰 머리가 섞여 있었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어요. 안녕하세요. 혹시 윤서연 선생님 계신가요? 강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연은 수업을 마치고 돌아보더니 강민호를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민호야.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연아. 오랜만이야. 30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죠. 시간은 흘렀지만 서로를 알아보는 데는 단 1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분은 혹시? 서연이 이수빈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이수빈의 얼굴에서 자신의 젊은 시절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거든요. 엄마. 저예요. 수빈이에요. 이수빈의 말에 서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내 딸. 내 딸이구나. 서연은 이수빈을 끌어안으며 오열했습니다. 30년 동안 그리워했던 딸을 드디어 품에 안을 수 있게 된 것이죠. 강민호도 두 모녀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정말 미안해, 수빈아. 엄마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서연이 이수빈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이해해요.
이정우 아빠가 저를 정말 잘 키워주셨어요. 이수빈의 대답에 서연은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호 씨가 정말 고마운 분이야. 내가 부탁드린 대로 너를 잘 돌봐주셨구나. 서연이 감사의 마음을 표했습니다. 그분이 없었다면 우리가 이렇게 만날 수도 없었을 거야. 강민호가 말했습니다. 정호 씨에게 정말 감사드려야겠어. 세 사람은 학원 근처 조용한 카페로 자리를 옮겨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서연아, 왜 그때 말하지 않았어? 임신 사실을. 강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안해, 민호야. 하지만 그때 말했다면 내가 더 힘들어졌을 거야. 이미 우리 집안에서 반대하는 상황에서 임신 소식까지 알려지면. 그래도 알 권리는 있었잖아. 내 딸인데. 강민호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묻어났습니다. 정말 미안해. 하지만 그때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어. 너의 미래를 망치고 싶지 않았거든. 서연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아빠 이제 그만해요. 과거 일은 과거 일이고 중요한 건 우리가 이렇게 만났다는 거잖아요. 이수빈이 두 사람을 진정시켰습니다. 수빈이 말이 맞아. 이제 앞으로가 중요해. 강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수빈아, 너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어? 일은 어떻고? 서연이 딸의 근황을 궁금해했습니다. 지금 아빠. 강민호 회장님 회사에서 생산직으로 일하고 있어요. 그리고 밤에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있고요. 이수빈의 대답에 서연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살고 있었구나. 서연이 자책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이정우 아빠랑 함께 열심히 살고 있어요. 이수빈이 밝게 웃으며 대답했지만 강민호와 서연은 딸이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왔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수빈아, 이제부터는 다르게 살자. 우리가 함께 있으니까. 강민호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모든 걸 바꿀 수는 없어요. 이정우 아빠도 계시고. 이수빈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당연히 정호 씨도 우리 가족이지. 그분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가 만날 수 없었을 테니까. 그날 오후 세 사람은 함께 남산으로 향했습니다. 강민호와 서연이 젊은 시절 데이트했던 그 계단으로 말이죠. 여기가 바로 아빠와 엄마가 처음 만났던 곳이구나. 이수빈이 감탄하며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그 계단은 세월이 흘렀음에도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서연아, 그때 우리가 자주 부르던 그 노래. 기억나? 강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물론이지. 우리가 함께 만든 노래인데.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 전 이 자리에서 불렀던 그 노래가 지금 딸을 통해 자신들을 다시 만나게 해준 것이 감격스러웠거든요. 그럼 함께 불러볼까요? 이수빈이 제안했습니다. 강민호와 서연은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죠. 라라라 라라라 언젠가 우리 꿈이 이루어질 거야 함께라면 두렵지 않아 세 사람의 목소리가 남산 위로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정말로 그들의 꿈이 이루어진 것 같았어요. 노래를 부르고 나자 세 사람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신기해요. 이 노래가 우리를 이어주었네요. 이수빈이 감격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 정말 가족이 된 거야. 강민호가 딸과 서연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수빈의 표정에는 여전히 걱정이 서려 있었어요. 아빠, 엄마. 사실 제가 걱정되는 게 있어요. 무슨 걱정인데? 서연이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회사에서 제가 회장님의 딸이라는 게 알려지면 다른 직원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리고 제가 정말 실력이 있는 건지도 의문이에요. 강민호는 딸의 걱정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수빈아, 너는 이미 충분히 실력을 증명하고 있어. 공장에서 내 작업 솜씨를 보니까 다른 직원들보다 훨씬 뛰어났거든. 정말요? 정말이야. 그리고 내가 들은 바로는 내가 생산 과정에서 몇 가지 개선 아이디어를 제시했다던데. 아, 그건 그냥 일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더 효율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수빈이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어떤 아이디어들인데?
서연이 관심 있게 물었습니다. 예를 들어 립스틱을 포장할 때 색상별로 분류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을 조금만 개선하면 효율성이 2배는 높아질 것 같아요. 강민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런 생각을 했구나. 더 자세히 말해봐. 그리고 크림 제품 같은 경우에는 온도 관리가 정말 중요한데 현재 시스템으로는 계절별 온도 변화에 대응하기 어려워요. 센서를 추가로 설치하고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하면 이수빈이 열정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와, 우리 딸이 정말 똑똑하구나. 서연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런 아이디어들을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강민호가 물었습니다. 저는 그냥 생산직 직원인데 그런 제안을 할 입장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혹시 잘못 말해서 일자리를 잃을까 봐도 걱정되었고요. 강민호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딸이 그런 두려움 속에서 살아왔다니. 수빈아, 내일부터 너를 기획팀으로 발령내겠다. 내 아이디어들을 제대로 검토해보자. 정말요? 하지만 다른 직원들이. 걱정하지 마. 내 실력으로 증명하면 돼. 몇 주 후 이수빈의 아이디어가 실제로 적용되었습니다. 생산성이 30%나 향상되었고 품질 관리도 훨씬 정확해졌죠. 회사 전체가 놀랄 정도의 성과였습니다. 이수빈 씨의 아이디어가 정말 혁신적이었습니다. 생산부장이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이수빈 씨를 정식으로 기획팀장으로 승진시키는 게 어떨까요? 임원 회의에서 제안이 나왔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하지만 다른 직원들의 반발은 없을까? 전혀요. 오히려 모든 직원들이 이수빈 씨의 실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생산직에서 일하면서도 이런 아이디어를 낼 수 있다는 게 정말 대단하다고 다들 얘기해요. 그날 저녁 강민호는 이수빈과 이정호 그리고 서연을 모두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넓은 거실에 4사람이 앉아 저녁을 함께 했죠. 수빈아, 축하한다. 내가 정말 자랑스럽다. 감사해요, 아빠. 하지만 이건 제 혼자만의 성과가 아니에요. 이정호 아빠가 어릴 때부터 포기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셨고 엄마가 물려주신 창의성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정호가 뿌듯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수빈아, 내가 이렇게 성장한 모습을 보니까 정말 기쁘다. 서연 아가씨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야. 아, 아니지. 서연 씨가 여기 계시네.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정호 씨,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못다한 부모 역할을 대신해 주셔서. 서연이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습니다. 무슨 말씀을요? 수빈이는 저에게도 소중한 딸입니다. 앞으로는 우리 모두가 가족이에요. 이수빈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빠, 제가 하나 더 제안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이수빈이 말했습니다. 뭔데? 화장품 업계에서 환경 친화적인 제품이 트렌드잖아요. 제가 생각한 신제품 아이디어가 있는데. 오, 우리 딸이 벌써 신제품까지 생각하고 있구나. 강민호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완벽한 가족이 된 것 같았어요. 1년 후 뷰티코리아는 업계 최고의 혁신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이수빈이 개발한 네이처 글로우 라인이 있었죠. 생산 현장에서 직접 체험한 문제점들을 바탕으로 만든 이 친환경 화장품 시리즈는 국내외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수빈 기획이사의 아이디어로 시작된 이 프로젝트가 회사 매출의 40%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임원 회의에서 보고가 올라왔을 때 강민호는 딸에 대한 자부심으로 가슴이 벅찼습니다. 기획팀장에서 시작해 불과 1년 만에 기획이사까지 승진한 이수빈의 성장 속도는 놀라웠거든요. 수빈아, 정말 자랑스럽다. 내가 생산 현장에서 겪었던 경험들이 이런 큰 성과로 이어질 줄이야. 강민호가 이수빈의 사무실을 찾아와 말했습니다. 아빠, 이 모든 게 가능했던 건 제가 바닥부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생산직으로 일하면서 현장의 문제점들을 직접 체험했거든요. 이수빈의 사무실 벽에는 올해의 혁신상과 젊은 기업 가상 등 여러 상장이 걸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건 생산팀 동료들이 선물해준 작은 화분이었죠. 함께 성장하자는 메시지 카드와 함께 말이에요.
그런데 아빠,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게 또 있어요. 또? 우리 딸은 정말 아이디어 뱅크구나. 강민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생산직 직원들을 위한 제안 시스템을 만들고 싶어요. 현장에는 정말 좋은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이 많거든요. 하지만 그걸 제안할 기회가 없어요. 좋은 생각이야. 어떻게 진행하고 싶어? 월 한 번 전 직원 아이디어 공모전을 열고 우수한 제안은 실제로 적용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성과가 나면 그에 맞는 보상과 승진 기회도 주고요. 이수빈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자신처럼 기회만 있다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들을 돕고 싶었거든요. 한 달 후 첫 번째 아이디어 공모전이 열렸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많은 직원들이 참여했고 정말 참신한 아이디어들이 쏟아져 나왔죠. 이수빈 이사님 덕분에 우리도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었네요. 생산팀 직원들이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 네 사람은 서연의 음악학원에서 작은 파티를 열었습니다. 이수빈의 성공을 축하하는 자리였죠. 정말 꿈만 같아. 서연이 감격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딸이 이렇게 훌륭하게 성장할 줄이야. 그림 8-2. 엄마, 이 모든 게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물려주신 창의성과 음악적 감성이 있었기 때문에 남들과 다른 아이디어를 낼 수 있었던 거예요. 이수빈이 서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정우 아빠가 가르쳐주신 끈기와 성실함이 있었고요. 이정우가 뿌듯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수빈아, 내가 성공한 건 모두 내 노력 덕분이야. 우리는 그냥 조금 도왔을 뿐이고. 아니에요. 가족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특히 그 노래. 우리를 이어준 그 노래가 없었다면 지금 우리가 함께 있을 수 없었을 거예요. 맞아. 그 노래 덕분에 우리가 만날 수 있었지. 강민호가 감동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노래에 새로운 의미가 생겼어. 예전에는 꿈을 향한 희망의 노래였다면 이제는 가족의 사랑을 담은 노래가 된 거야. 우리 다시 한번 불러볼까? 서연이 제안했습니다. 네 사람이 함께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라라라 언젠가 우리 꿈이 이루어질 거야 함께라면 두렵지 않아. 음악학원에 아름다운 하모니가 울려 퍼졌습니다. 노래가 끝나고 나서 이수빈이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게 완벽해요. 가족도 찾았고 일도 잘 되고 있고. 그런데 수빈아, 하나 부족한 게 있지 않아? 서연이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뭔데요? 좋은 남자친구 말이야.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아직 그런 건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회사 일도 바쁘고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도 소중하고. 그래도 언젠가는. 그때 되면 생각해 볼게요. 이수빈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강민호가 감회에 젖어 말했습니다. 정말 신기해. 30년 전에는 가난한 의대생이었던 내가 이제는 성공한 기업가가 되었고 잃어버렸던 딸도 찾았어. 그리고 그 딸이 나보다도 더 뛰어난 사업가가 될 것 같고. 아빠보다 뛰어나기는 무슨. 아빠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런 기회를 얻을 수 있었던 거예요. 아니야, 수빈아. 내 실력은 진짜야. 앞으로 이 회사를 이끌어갈 사람은 너야. 그날 밤 네 사람은 강민호의 집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거실에 둘러앉아 차를 마시며 행복한 시간을 만끽했죠. 콧노래 하나가 만들어낸 기적 같은 이야기. 3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헤어진 가족이 다시 만날 수 있었고 이수빈의 숨겨진 재능이 빛을 발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주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